저는요, 네. 제가 1987을 보았어요. 1987 때 저는 말지 기자로 전국을 누볐거든요. 그런데 6월 항쟁이 취재를 하다 보면 부산 카톨릭 회관 옥상 농성에서 시작을 해요. 초기에. 그런데 마무리는 광주 카톨릭 회관 농성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야 부산에서 시작해서 광주에서 끝내는구나. 예. 부산과 광주가 화합하면 못할 일이 없구나. 뭐 이런 농담도 했거든요. 그래갖고 1987을 혼자 본 게 아니라 우리 딸하고 이제 언론운동하는 오랜 후배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같이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우리 딸이 야 엄마 저 때 안 죽고 살아남아서 나 나왔구나.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가 우리 딸이 이모라고 부르는 제 후배가 옆에서 엄마는 저 때 뭘 했고 소근소근 속닥속닥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두 번째 한 말이 와 내가 87년에 대학생이었다면 우리 엄마 속 엄청 끓였겠다. 피는 못 속이는 거잖아.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 네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그 영화 보고 나니까 엄마가 참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던데? 왜냐면 우리 딸은요. 어제도 제가 봉화 가서 김경수 의원 만나서 처음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funan님과 제가 사진 안 찍잖아요. 제가 뭐 이주영 실장하고 사진 안 찍잖아요. 가까운 사이들이. 그런데 우리 딸이 이제 김경수가 TV 화면에 나오면 내가 어머 김경수 나왔네 그러면 엄마 친구야? 왜 그렇게 이름을 불러 그래요? 그래서 내가 친구가 아니라 후배야. 친하다고. 그럼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찍었죠. 우리 딸이 7살, 8살 그때는 윤민석이 한창 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탄핵 때. 그때 윤민석의 그 헌법 제1조랑 뭐 너나니야 있었잖아요. 그거를 얘가 귀가 좋아갖고 엄마 그거 누가 작곡했어 그래요. 그럼 윤민석이라고 있어. 그럼 엄마 알아? 왜 그렇게 말해 그래요. 그래갖고 한 번은 윤민석 내 친구야 후배인데 아주 친해 안 믿어갖고 그 음악실에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 윤서 7살 때. 그래갖고 이제 가갖고 이분이 윤민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도 엄마가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과 아는구나가 아니라 윤민석을 만난 게 그래서 쓰러진 거에서 인정을 하네 우리 딸이. 근데 1987을 보고 나서 딸에게 인정받았다는 게 저는 뭐 아주 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얼마나 참으셨어요. 이 얘기 하러 나왔는데요 오늘은. 아직 소개도 덜 끝났는데. 죄송해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건 시간이니까. 잘라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네. 1987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더 하세요. 네. 마무리를 못했어요. 핀잔 주는 바람에. 미니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래서 우리 딸이 그렇게 이제 엄마 참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말을 딸한테서 들으니까요. 그래갖고 그날 제가 잠을 조금 설쳤어요. 잠을 설치면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처음으로 참 잘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네, 1987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화면 속에 그 거리 알고요, 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요. 그 이한열 열사가 그랬을 때 그 아현동까지 사람이 들어찼던 그게 다 생생하게 있고요. 무엇보다 배은심 어머니요. 네. 배은심 어머니가 늘 걱정 어린 표정이셨는데 젊었을 때 진짜 예쁘셨거든요. 그 사진 속에 젊은 아들, 그 똑똑한 아들 낳아가지고 그 똑똑한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그 막 엄마 얼굴이 막 환한 그 사진하고 어머니랑 민주화 운동할 때 같이 이제 거리에서 만나고 회의 때 만났던 어머니 얼굴이랑은 정말 슬픔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때 그 민가협이었죠. 민가협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육아협하고 민가협이 분리되죠. 그때 그 유시춘 작가도 민가협 아니었어요? 민가협이었죠, 거기는. 네,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로 시작했는데 이제 육아협이 분리돼서 나갔어요. 이게 민가협은 그냥 이제 구치소나 뭐 이런데 뭐 한 1, 2년 몇 년 사는 건데 육아협은 이제 아들을, 자식을, 딸을 잃은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배은심 어머니 때문에도 그날 잠을 못 잤고 그냥 어머니의 그 얼굴 때문에요. 그 환한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얼굴 있잖아요. 그 엄마들의. 그 얼굴을 화면에서 보는 순간 막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해갖고 집에 와서도 계속 그냥 흐르는 거 있죠. 눈물이 흐르는 거. 네, 그랬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는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는 우리 시국 사건 30년 동안 요소요소마다 나타나셔서 민주화 같은 걸 역설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박종철 군 어머니 아버지,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아버지는 남다른 감회가 있죠. 왜냐하면 박종철 열사 아버님이 일체 언론에 응하시질 않았어요. 예, 그분이 공무원이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되게 그 아들이 고문으로 죽은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신중한 태도셨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때 최초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지가 최초 인터뷰를 실어요. 예. 그리고 그때 인터뷰어가 뭐 우리 사무국장님들 이름으로 다 나갔지만 제가 인터뷰한 거였거든요. 그래갖고 말지 동료하고 같이 부산역에 내렸을 때 그때 그 느낌이 그대로 지금도 살아있어요. 서울에서 되게 추워서 내려갔는데 부산역에 내리는 순간 뭔가 온화한 느낌? 기온차가 굉장히 났던 새벽에 추워서 덜덜 떨다가 부산역에 내렸는데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 감싸는 느낌이어서 부산이 너무 좋았는데 그 박종철 열사 집으로 찾아갔을 때 인터뷰를 하는데 어머니는 이제 말지라고 하니까 그 딸이 말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지라고 하니까 얘기도 해주시고 잘해주시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제도 언론 기자인 줄 알고 약간 그 경계하고 막 그러셨는데 새벽에 쳐들어가니까요. 그런데 말지 기자라고 하니까 딸이 말지를 알았고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최초 인터뷰가 아마 말지에 실린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아버님은 그때 인터뷰를 다 하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했는데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우리가 나오는데 박정기 아버님이 인터뷰한 그대로서 만약에 사실대로 안 쓰면 용서 못해. 딱 두 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말지야 뭐 우리는 송건호 회장님을 비롯해요. 그때 해직 기자 선배들께서 그냥 거의 사실주의자들이었어요. 그냥 팩트 신봉자들. 논평은 그 뒤다. 그래서 그냥 사실대로 적었고 그 인터뷰가 계기가 돼서 박정기 아버님이 인터뷰를 읽어보시고 이제 말지도 신뢰하게 되고 그래갖고 그 후로도 오래 이렇게 만나 뵙죠. 아버님 아프실 때도 이제 냉온욕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약간 결이 다른 얘기인데요. 네. 전 어렸을 때 5.18 겪었죠. 세상에 막 눈 뜨기 시작할 때 87을 겪은 거거든요. 네. 그 사이에 90년대 초에 한참 분신들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일 친한 친구도 그때 한번 잃어봤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시간이 왔는데 87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 그게 아주 옛날의 추억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느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생해요. 저는 일단 그 화면 하나하나가 다 제가 거기에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 항쟁부터 6월 항쟁 그리고 우리가 87년에 소기구 6.29지만 소기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양김의 분열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리고 90년을 맞잖아요. 그래서 90년 이후 학생운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몸을 불사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87년 6월 항쟁으로 시민들이 만들어준 판. 그러니까 시민은 승리했는데 정치권이 욕망을 못 이겨서 진 그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감독이 그런 말을 했더군요. 1987 보면 마지막에 쭉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 자막에서 제가 마지막에 가슴이 덜컥했어요. 저기에 만약에 양김 분열로 노태우가 당선됐다. 이 한 줄이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래갖고 저는 그걸 보면서 마지막 자막을 보면서 막 나오면 어떡하지 막 쿵닥쿵닥 했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미 감독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거를 넣을까 고민했대요. 예, 그런데 시민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뺐다. 이런 인터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감독이 깊은 고민 속에 한 줄을 넣을까 말까 했다.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저는.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돌아보면 시민은 승리한 거 맞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그런데 정치권이 그건 욕망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뭐라 그래도 욕망의 조절에 실패해서 의사 군부 독재 정권에게 5년 동안 또 나라를 맡긴 꼴이 됐고 그렇게 된 거죠.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떤 장면, 어떤 소품, 어떤 음악 하나도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럼요. 역사를 돌아보면 역사 속에 필요 없는 건 없더라고요. 반면 교사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역사는 발전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네. 그랬기 때문에 시민은 승리했고 많은 선배들의 희생 속에 6월 항쟁이 진행됐는데 정치권이 실패하게 되면 결국은 또 5년의 민주화가 유예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그 노태우 보통 사람 대통령 노태우가 결국은 거기도 공안정국 하게 됐고요. 공안정국 속에서 학생들이 분신한 거고 열사가 그렇죠. 나온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권, 민주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치권의 실패가 수없이 많은 열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정치를 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정치권이 잘못해서 학생들이 많이 죽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요, 네. 제가 1987을 보았어요. 1987 때 저는 말지 기자로 전국을 누볐거든요. 그런데 6월 항쟁이 취재를 하다 보면 부산 카톨릭 회관 옥상 농성에서 시작을 해요. 초기에. 그런데 마무리는 광주 카톨릭 회관 농성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야 부산에서 시작해서 광주에서 끝내는구나. 예. 부산과 광주가 화합하면 못할 일이 없구나. 뭐 이런 농담도 했거든요. 그래갖고 1987을 혼자 본 게 아니라 우리 딸하고 이제 언론운동하는 오랜 후배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같이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우리 딸이 야 엄마 저 때 안 죽고 살아남아서 나 나왔구나.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가 우리 딸이 이모라고 부르는 제 후배가 옆에서 엄마는 저 때 뭘 했고 소근소근 속닥속닥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두 번째 한 말이 와 내가 87년에 대학생이었다면 우리 엄마 속 엄청 끓였겠다. 피는 못 속이는 거잖아.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 네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그 영화 보고 나니까 엄마가 참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던데? 왜냐면 우리 딸은요. 어제도 제가 봉화 가서 김경수 의원 만나서 처음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훈안인과 제가 사진 안 찍잖아요. 제가 뭐 이주영 실장하고 이분이 윤민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도 엄마가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과 아는구나가 아니라 윤민석을 만난 게 그래서 쓰러진 거에서 인정을 하네 우리 딸이. 근데 1987을 보고 나서 딸에게 인정받았다는 게 저는 뭐 아주 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얼마나 참으셨어요? 이 얘기 하러 나왔는데요 오늘은. 아직 소개도 덜 끝났는데. 죄송해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건 시간이니까. 뭐 잘라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네. 1987 얘기 좀 하면 네, 안 돼요? 더 하세요. 네. 마무리를 못했어요. 핀잔 주는 바람에. 미니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래서 우리 딸이 그렇게 이제 엄마 참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말을 딸한테서 사진 안 찍잖아요. 가까운 사이들이. 그런데 우리 딸이 이제 김경수가 TV 화면에 나오면 내가 어머 김경수 나왔네 그러면 엄마 친구야? 왜 그렇게 이름을 불러 그래요? 그래서 내가 친구가 아니라 후배야. 친하다고. 그럼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찍었죠. 우리 딸이 7살, 8살 그때는 윤민석이 한창 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탄핵 때. 그때 윤민석의 그 헌법 제1조랑 뭐 너나니야 있었잖아요. 그거를 얘가 귀가 좋아갖고 엄마 그거 누가 작곡했어 그래요. 그럼 윤민석이라고 있어. 그럼 엄마 알아? 왜 그렇게 말해 그래요. 그래갖고 한 번은 윤민석 내 친구야 후배인데 아주 친해 안 믿어갖고 그 음악실에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 윤서 7살 때. 그래갖고 이제 가갖고 들으니까요. 그래갖고 그날 제가 잠을 조금 설쳤어요. 잠을 설치면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처음으로 참 잘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네. 1987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화면 속에 그 거리 알고요, 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요. 그 이한열 이한열 열사가 그랬을 때 그 아현동까지 사람이 들어찼던 그게 다 생생하게 있고요. 무엇보다 배은심 어머니요. 네. 배은심 어머니가 늘 걱정 어린 표정이셨는데 젊었을 때 진짜 예쁘셨거든요. 그 사진 속에 젊은 아들을